자, 신저 각반 땜밍라 정표 밍라 건짜양quốc. 자, 오늘은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가 어느 정도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건 바로 베트남 리 왕조의 마지막 왕자인 이용상 왕자가 한국의 고려에 정착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얘기가 익숙한가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사실 저는 베트남에 관심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베트남에 대해 공부하고 했지만 사실 이 이용상이라는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서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 주변에도 꽤 물어봤는데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용상이라는 고려시대, 한국의 고려시대 당시에 한국으로 도망쳐 왔던 안남국, 즉 당시 리왕조의 왕자인 이용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왕조는 베트남에서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200년 정도 존재했던 왕조입니다. 리왕조가 멸망하고 진왕조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딱 리왕조의 마지막 시기에 살아있었던 이 이용상이라는 왕자가 진왕조를 피해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간 거죠. 네, 그렇게 한국으로 도망왔던 이용상 왕자가 도착한 곳은 이 한국의 가운데 지역쯤에 있는 화산이라는 곳이래요. 처음에 이용상 왕자가 도착했을 때는 외국의 왕자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으니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라 정도에 그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벼슬, 간단한 벼슬과 또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만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용상 왕자는 화산이라는 지역에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 고려는 원래 당시에 중국의 몽골이라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침략을 했어요. 이렇게 몽골이 많이 침략을 했었는데 이 이용상 왕자가 정착했던 화산이라는 지역에도 몽골에서 또 나쁜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이용상 왕자가 기지를 발휘해서 몽골군을 물리치고 또 마을 사람들의 생명을 많이 구했다고 해요. 네,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고종이 이 화산 지역을 내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화산 지역을 너의 것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걸 바로 한국에서는 땅을 준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때문에 이 화산이라는 지역의 이씨다 라고 해서 화산 이씨라는 성씨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상의 이씨는 한국에서 현재 화산 이씨라고 기억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한국에 살아 있을까요? 베트남 왕자의 후손들이 현재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까요? 자, 제가 화산 이씨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화산 이씨가 한국에 살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니까 200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한민국의 230개 가구, 230개의 가족이죠. 그리고 총 1775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1775명, 진짜 작은 수가 아니죠. 해봐야 그 왕자님 혼자 혹은 그 가족 몇 명과 같이 왔을 텐데 또 고려에 와서 고려 사람들과 결혼하고 또 후손을 많이 낳아서 현재 17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베트남의 왕자의 피를 잇고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이 화산 이씨의 종친회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적이 있대요. 이때 기록을 보니까 당 서기장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베트남의 고위급 많은 인사분들께서 나와서 환영해 주시고 또 법적으로 베트남인과 동등한 그런 인정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피는 속일 수 없나 보죠. 그리고 반대로 베트남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또 한국인으로서 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의 후예로서 그 장소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영해주는 그런 역할도 많이 맡으신다고 하네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베트남인으로서도 활동하시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용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국인으로서 검색했을 때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었던 정보의 전부예요. 그러면 이걸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동아시아사라고 하는 한국의 어떤 사회 과목의 일부가 된 그런 역사 과목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역사는 한국, 그리고 중국, 일본과 가까운 거대한 나라들과 좀 많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 다른 나라들과의 역사는 크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사실 이 내용을 알게 된 건 여러분의 댓글 덕분이에요. 댓글에 사람들이 이런 내용 있는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진짜인가요?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달아주셔서 제가 그걸 보고 검색해서 공부해서 알아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댓글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한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화산 이씨 아니냐, 베트남 사람 아니냐, 이런 댓글을 봤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자마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전주 이씨라는 한국의 성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그 댓글을 다셨던 분들, 그리고 이런 내용이 궁금하셨던 분들 궁금증이 풀리셨죠? 자, 제 채널은 한국과 베트남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루는 채널이니까 꼭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Tạm biệt các bạn, hẹn gặp lại. 안녕.